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자연탐구인데, 구성주의, 구성은 틀, 조직, 체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출구의 이룰성이니까 갖추었다. 틀을, 조직을, 체계를, 단계를 갖추었다. 이렇게 구성주의일 텐데. 자, 과학에서 과는 뭐 요즘 예를 들어서 너 과목 몇 개야 이렇게 되죠. 네. 이런 것처럼 배우는데 그 여러 과목이에요. 그 현실에 대한 사실적인 자연현상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 그 자연현상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물, 화, 생지 이렇게 보통 4개로 나누죠.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파트로. 네. 과학적 이론과 그러니까 과학 지구 현상으로 물화생지에 있는 거를 발견한 거죠. 발명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이론을 만들고 사고 체계를 통해서 이게 팩트냐, 이 팩트를 정리한 개념이냐, 그 개념들이 연결된 원리냐, 그 원리를 바탕으로 되어 있는 법칙이냐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개념 속에서 있어요. 어쨌든 원리 법칙도 다 개념에 포함되는데, 개념을 사실을 어떤 하나의 용어로 정의하면 대개의 개념, 대개의 이념이니까 정의해서 이제 용어를 만드는 거예요. 개념으로. 그럼 이 용어를 연결시키면 원리도 되고 법칙도 되는 거예요. 이제 법칙과 원리는 이제 같이 쓰는데, 이거는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원인과 결과, 이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규칙성이 있다. 규칙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과학적 사실은 간단히 알고 있는 간단한 정보에서 사실은 하나는 간단히 알고 있는 단편적 정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실이 왜 나는지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근데 요거 한 개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팩트로. 단편적 정보로 구체적이며 관찰 가능한, 이렇게 독립돼서 떨어져서 이건 사실이야 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 개념은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이나 결과들을 결합시켰다. 결합시켰다는 것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되지, 이런 인과관계. 그래서 그걸 다시 원인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일반 원리고 법칙이에요. 자, 이거 뭐야? 오개념. 잘못된 개념의 정의와 지도 방법. OX. 자, 일상생활에서 경험과 관련해서 경험하적, 경험, 체험, 과학적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개념. 그러니까 OX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OX가 판단하냐? 같은 문제에서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이게 정도의 차이고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OX가 아니라,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서로. 네. 거의 98%를 다르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과학은 팩트이기 때문에, 과학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틀리다. 과학과 수학은 이거 틀렸다, 맞았다를 얘기할 수 있어서 오개념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구성주의 교육. 틀을 갖추는 거예요. 구성주의 관점에서 강조점을 정리하는데 보시면, 인지적 갈등을 경험하도록, 참 이게 착시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왜 되지? 근데 과학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오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물에 뜨거나 가볍거나. 그런 것처럼 과학적 사실을 잘 모르니까 이걸 경험을 하면 호기심 유발이 무럭무럭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왜 그렇지? 하고 개념을 공부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애들이. 자, 그래서 유아가 과학적 대화를 했을 때, 이거 왜 그렇지? 이거는 어때? 이거는 어때? 하고 보면, 나중에 호기심들을 충당해서 누가 맞는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이걸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찾아보기만 하면, 결과를 공유해도 서로 인정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건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 전략이 보통 이렇게 발문이라고 해요. 발문. 이게 발문을 할 때 이 질문을 발생시키는데, 이 질문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호기심이 쑥 빠지고, 아니면 그거 찾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학과정 기술을 촉진시키는, 재촉하는, 아니면 설명보다 질문을 해서 유도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기로 유도하고, 하다가 그 결정이 나오면 그걸 발견했어. 이게 사실인데 대박이다. 너 엄청 똑똑하다. 이렇게
해놓는 거로 질문하는 거고, 궁금한 걸 호기심을 두고 이게 능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을 만들어주면, 이게 집단 활동을 할 때도 이 여건을 만들어주면 탐색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주도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정리된 자료를 주고 호기심을 유발한다면 이 안에 있어. 그럼 애들이 찾아내요. 그럴 때 훨씬 더. 이게 전달식으로만 수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죠. 진행 과정에서 유연성.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그래요. 휴지 같은 거 가지고 호흡 불어가지고 떨어지지 말거나 풍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노는데 수업해야 된다고 그거 재밌게 노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못하게 하고 금지하고 그래요. 안 해도 되거든요. 융통성으로. 실제로 수업에서 배워가는 건 딱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흥미. 그러면 오늘 수업이 재미있으면 다음 수업도 재밌다는 거죠. 그럼 계속 기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만약에 만든다면 실력 없는 선생님은 용서하는데 재미없는 선생님은 용서를 못한다고. 다른 건 몰라도 강사라면 재미있는 거는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애들이 비록 허무해갖고 웃더라도 허무 개그라도 연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세요? 연봉이 높은데 똑같은 실력인데 연봉 차이는 무슨 차이 때문에 나요? 유머 능력. 유머 능력. 그러니까 유머 능력을 어떻게 유머러스 하는데 사람들하고 타이밍 맞춰서 하는가 이걸 계속 연구해야 돼. 자, 구체적인 조작 활동, 뭔가 만들고 건드리고 정신적인 조작 활동이 함께 일어나도록 생각도 하고 육체와 정신을 같이. 자, 자발적 개념에서 유아들은 일상생활의 경험도 스스로 생각을 해서 왜 그렇지? 하고 하고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과학 창의 교육 방법, 창의 스쿨 이런 거 맞는데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창의력이 고3 때까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도. 기본이 충실하면 기본을 조금 응용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근데 창의력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런 게 있는데 미술을 이렇게 그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의력은 한 발 앞서면 되죠. 그랬더니 현업 디자이너 우리 훌륭한 선배가 반발만 앞서는 거래요. 그래야 현재의 모습도 현대의 모습도 알면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창의력을 이해하기 때문에 한 발짝 이해하면 사람들의 거부감 반발이 굉장히 크대요. 반발짝 앞서는 게 창의력이에요. 그것도 해가면서 기본이 충실한 주변의 기본의 변형 중에 반발짝 앞선 것. 기본이 있으면서 기본이 마스터된 것. 자, 어쨌든 상호작용을 통해 직접적 개입하는 방법, 놀이 자료로 참여하고 새로운 활동을 제안합니다. 유아 활동이 확장되지 않을 때 확장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극적 유아하고 소극적 유아하고 교사는 제한하고. 이거는 교사가 부수적 입장을 하면 되죠. 적극적 유아할 때는. 소극적 유아할 때는 교사가 새로운 활동을 제안을 해갖고 상호관계가 계속 되도록 얘가 주도적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거고, 유아가 아직 활동이나 자료에 몰입하지 못하거나 몰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걸 해도 또 거기도 몰입을 못해요. 어떤 이 확정적 사고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뭔가 한 가지는 마스터해야 이 원리에 의해서 해나가고, 그러다가 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원리를 찾아내거든요. 자, 질문하기. 유아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도록 질문해서 이건 뭘까? 근데 이건 뭐야? 이렇게 문제 내듯이 하면 안 돼요. 뭘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사물이나 사물을 서로 관계를 짓고. 이게 아이들이 더 잘 짓죠. 왜냐면 장난감 하나를 보고도 결혼하니까. 장난감 결혼한 것처럼. 사람을 실감 안 하는데 얘네들은 막 혼자 놀면 장난감 여보 하면서 막 엄청난 실감하죠. 공감을 잘하죠. 재실험 권유하기. 다시 이게 회복력 문제인데, 이 실패하는 거를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애가 수준이 달라져요. 어릴 때 실패하는 거를 극복하고 그거를 대하는 자세, 내 실패를 평가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실패라는 걸 혼내기 때문에 문제거든. 다시 해봐, 한번 해볼까? 이거 재밌겠다. 이렇게 재도전이 재밌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부모님들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혼내는 방법. 실험은 유아의 예측을 검증하고 변화의 원인이 되는 걸 조작해서 다루고 바꾸어 봐서 과학적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실험은. 실제 경험하게 하는 거죠. 유아의 자기중심적 태도가 있어서 자료에 대한 미숙한 조작을 해서 실패가 되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기도 하고 당연하죠. 이런 거 당연히 하게 해야 돼요. 그 과학적 개념을 형성할 수 없게 되죠. 이렇게 미숙하고 있으면. 근데 여러 번을 해서 한 번쯤 나오면 너도 됐다 이렇게. 네, 5개년 형성. 근데 5개년 형성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면 이 실패한 원인을 다 찾아주면 이게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다 무시하고 성공된 것만 강조하죠. 이 실패를 통해서 뭔가 만들고 했던 것들 사례들 뭐 예를 들어서 딱풀이라든가 포스트잇이라든가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실패했는데도 거기서 엄청나게 대박된 상품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5개념을 막기 위해서 5개념을 막기 위해서 세심한 지도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있어도 5개념을 이용해서 수업하는 건 없잖아요. 여기에. 네,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너무 많은 네. 기술을 요하니까. 네. 네. 그 정도는 연구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이 누적 기록부 쓸 때나 뭐나 계속 5개념 본인이 내면 거기서 조언 조금만 해주고 그러다가 스스로 없애는 것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제실험 권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 습관을 만들어서 피드백을 하면서 5개념 나온 것들도 확정하고 그래서 안 됐구나 하고 정교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지향적이에요. 이것도 제실험 권유하기도. 그쵸. 권유 다시 실험해봐. 이래서 애들이 하간? 아니지. 제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거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돼야지. 다시 하는 게 당연해야 되고. 맞아요. 이걸 권유라고 그러잖아. 권유하기가. 아니 수준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내 생각에는. 네. 애들 중심에서. 어떨 때 보면 어른들 이론으로 유아교육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유아교육도 되게 급하다. 단계를 나눠놨지만 급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닐 텐데. 자료 제시를 통해서 간접적 개입합니다. 자료 제시를 해주는데 그림이나 뭐 어떤 거나 아이들이 알아야 될 개념이나 관련된 것들 이렇게 주어지면 그걸 활용하거든요. 카드로 주어지든지 확인해보든지 뭐 이렇게 떠들어보는 팁 아니면 비밀 노트 뭐 이렇게 하든지 재밌는 이름 해가지고 반응적 자료를 제시합니다. 이건 뭐예요? 행위에 의한 결과가 이 행위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자료를 제시해줘야 되고 그래야 이런 원인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2단계 그래야 이걸 확실히 보니까 나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이게 검증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공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성공이 누적돼서 습관화가 되면 자신감이라고 하고 그래서 과학적 사고방식 이런 팩트는 이런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구나. 밀접하구나. 적절하구나. 이렇게 밀접하고 적절하게. 그렇죠? 자, 타당성, 마땅히 당위가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직접적이니까 과학적 사고를 확장하고 쉽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자료. 결과를 분석해야 되는 거 이런 거요. 그럼 활동 포기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단순화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과학적 개념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게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더 좋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성공, 이렇게 해도 성공인데 이거 주의하세요. 그럼 우린 성공이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더 바람직할지 모르죠. 근데 결국은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원하는 건 하나야. 근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실험이 실수할 수도 있고 조작 이런 것까지 예상해갖고 단계를 나눠서 이것도 성공. 이거는 굿, excellent, 이건 perfect 이런 식으로 다 성공으로. 해주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는데 의도한 결과가 아닐지라도 이거
시각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자료를 제시해서 네. 그런 것들도 나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대. 예. 그런 사람은 요걸 한번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예, 하는 걸 놓는 거지. 성공했는데 한 번 더 해보시오. 이렇게 유아 갈등이 유발돼. 유아의 갈등을 유발돼. 시각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이게 결과가 아니면 엄청 이 패배감 느끼고 이런 아이들도 많은데. 그쵸? 근데 뭐 과학적 사고 확장에 도움이 되는 유아 갈등 유발은 왜 썼을까? 결과가 아니면 갈등 유발되는 건데. 의도한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 결과가 시각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자료를 제시하라고. 네. 네. 근데 왜 갈등 왜 유발을 안 그러냐면 한다고? 나타나지 않으면 갈등을 유발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가 아니면 갈등 유발한다고. 시각 결과가 아니면 갈등 유발하니까. 그렇게는 안 써놨잖아, 논리적으로는. 네, 왜 이렇게 생각하지? 자, 변인 통제, 변인도 이게 대조군이 있고 실험군이 있는데, 네. 대조는 평상의 상태, 실험군은 어떤 변화하는 원인 딱 한 가지를 고친, 이거는 A를 고친 거, 이거는 B를 고친 거, 이거는 C를 고친 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대조군하고. 이게 기준이 되고, 이게 기준, 대조 비교하는 기준. 실험군은 요 변인을 하나씩, 그걸 통제 변인이라고, 네, 맞아요. 조작한 변인참. 그 다음에 나머지 A, B, C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A, B, C, D가 있으면 요거는 A 별 C, D 이렇게 되는 거야. A 별 C, D. 됐어요? 네. 그랬을 때 A, C, D는 똑같아야 돼요. 통제돼야 돼요, 항상. 네, 통제변. 요거만 조작한다고. 이게 조작 변인. 음, 요거는 A, B, 삼각형 D 이렇게 만든다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변인을 바꿔줘요. 그럼 이게 조작변인 거죠? 예. 네, 통제변인. 이런 것만. 바뀌는 대신에. 게, 바뀌는 게 조작변인. 예. 나머지는 통제하는 거고. 자, 변인 통제가, 그래서 통제 변인, 된 자료를 제시를 해서, 여러 가지 동시에 제공하면 변인 통제가 안 되니까, 달라지게 할 거 딱 한 가지만 다르게 줘. 나머지는 똑같이 세팅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해됐어요? 네, 하나만. 네. 네. 다 똑같이 세팅하는데, 요거 양만 죽은 다음에 설탕 양만 조금씩 다르게 넣어봐, 이렇게. 이걸 똑같이 통제해줘야 돼. 네, 설탕으로. 예. 아니요, 물 넣는 건 똑같이 한다고. 물을 온도도 똑같이 하고 비슷하게. 다른 걸, 재료를 다르게 한다고요? 설탕 양만. 양만. 양만 다르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설탕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이야. 음. 그런 다음에 탁구공을 넣어봐. 그럼 얼마나 뭘 넣어봐. 이렇게. 볼을 넣으면 얼마큼 떠. 이렇게. 뜨는 걸로. 그러니까 물도 똑같고 온도도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집에서 하면 이게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커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물을 바꿨네요. 예. 다른 거 다 똑같이 하고. 예. 예, 양도 똑같이 하고. 근데 양이 달랐을 때는 어떨까? 이렇게 달라지게 할 가지수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통제된 변이는 통제되지 않으니까 이 아들은 똑같은 걸 주라고 한 가지만 딱 빼고. 그래서 과학적 사고를 사고가 나와서 실패하는 걸 예방한다고. 됐어요? 네. 압력 실험할 때 물총 크기에서 물총 구멍 크기가 다르면 압력이 다르다고. 네. 물 양이 다르면 압력이 다르다고. 네, 그렇죠. 근데 애들은 누르는 힘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게 이것도 누를 때 이렇게 천천히 누르면 안 되고 1초에 눌러야 돼. 시작 쭉 이렇게 해서 최소한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이제 그걸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너무 많이 하지 말라. 변인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작동하면 이게 아이가 모른다고 뭐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지. 어른도 모르고 어쨌든. 다양한 자료가 좋다는 다양한 자료 해봐야 한 개밖에 못한다고. 여러 가지를 찾으려고 하면 못 배운다고. 오늘은 설탕물 농도만 배우는 거고 다음날은 물의 양만 배우는 거. 이렇게 실험을 여러 번 하는 거야. 여러 속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없다고. 실험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속성이죠. 이해돼요? 네. 동그라미 B, C, D 하면 지금 몇 개나 바꿨어? C 여기죠. 요 C도 바꾸고 B도 바꾸고 A도 바꿨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어서 못한다고 애들은. 애들은 A, B, C, D에서 B만 바꿔서 B의 설탕량만 바꾸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실험해서는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쪽은 농도 실험, 여기는 물의 양 실험.
여기는 물의 온도 실험 이렇게 해버려서 하면 애들이 공통이 안 돼. 이 자료를 모아서 이 세 가지가 어떤 역할이다 이렇게 하면 고등학생 수준이라 되는 거야. 자, 과학활동 시 반드시 자료에 대한 변인 통제를 하고 간단하게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자, 매력적 자료 활용하기 흥미와 참여에 유발되는 요인이 되니까 이 매력적이라는 게 뭐 재밌는 자료, 동영상이나 이렇게 확실히 누구나 볼 수 있는 뾰로롱 하는 거. 그래서 음악 넣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과학교육의 내용. 과학 지식의 유형과 개념. 과학 사실, 팩트, 직접 관찰한다. 이게 검증 가능해야 돼요. 이 사실은. 이게 독립되게 존재해야 돼. 이거라고. 항상 어느 상관이야. 그러니까, 자, 무슨 세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나 다도 그 세포가 나와야 돼. 그래야 사실이야. 누가 했는데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와. 그러면 안 된다고. 물을 추울 때 온다. 하늘은 파랗다.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 법칙이야. 이 사실은 말하고요. 존재 법칙. 근데 존재하고 있는, 그걸 착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착해? 선한 게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근데 있어. 이거 고민이 없이 존재하는 거야. 그거를 과학적 개념으로, 이 개념은 대개의 생각이죠. 이 존재하는 거를 확정해서, 예. 대개 이 존재하는 걸 확정해서 용어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종합적인 의미야, 이 용어가. 왜? 사고가 언어잖아, 언어. 종합적으로 의미를 구성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뭐라고? 응고하는 용어를 만들잖아. 됐어요? 요 응고를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게 과학적 이론이야. 자, 이론들이 되는데, 그 이론은 뭐라고요? 자, 이걸 확실히 안 봤는데, 이런 걸 블랙홀이라고 해. 누가 그랬어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발견을 얼마 전에 했대, 이틀 전에. 인터넷에 떴어. 블랙홀의 모습 사진으로. 근데 이론이야. 안 봤는데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그 논리적인 추론 결과가 맞아. 그래서 진화론 검증됐어요. 창조론 둘 중에 하나 뭐예요? 이게 몇백 년을 했대요. 지구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결론이 안 났어요. 진화론 창조론. 이해됐어요? 네. 몇백 년을 이걸 했다고 우리보다 똑똑한 서양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몇백 년을 논쟁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과학이라고 진화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진화론의 약점도 굉장히 많아요. 종교하는 사람들은 창조론이라고 하면 편하겠지만 이 창조론도 진화론하고 연결했을 때 차이가 좀 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과학적 법칙으로 이게 이제 법칙이 되면 규칙이니까 자명하다는 어디서나 그렇게 적용된다는 작용 반작용 법칙은 이렇게 됐죠. 이걸 누르자. 누르는데 벽이 안 움직여. 왜? 벽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벽도 이렇게 반대해서 이렇게 작용을 해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는 만큼 반대에서도 힘을 작용한다. 작용 반작용. 그게 뉴턴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이게 사회보다 과학을 엄청나게 많이 써놔서 어려워하나 보다 해서 설명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뉴턴 과학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나가서겠네. 과학과정 기술, 관찰, 다양한 감각 도구로, 오감각 도구로 활용해 보는 것. 그죠? 좀 분류, 종류별로, 이거 종류별로 나누는 거예요, 분류는. 분류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틀리냐면, 이거는 나누어서 이 구성 요소를, 시침, 분침, 이렇게. 그래서 해석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를. 한 덩어리를 나누어 해석하는 거는 분석. 자, 네 필통에 있는 볼펜 종류 줘봐. 볼펜이 여러 가지죠. 종류네. 네, 종류별로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건 분류입니다. 자, 수집된 사물들을 보편적인 속성이나 기능, 이는 준거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꼭 있어야 돼요, 분류는. 됐나요? 측정, 잴 측, 정해질 정. 그러면 정해진 단위에 의해서 재는 걸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가 문제고, 측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도구의 단위가 있어요. 호단위, 한계가 얼마가, 1m가 뭐고 1cm가 뭔가. 그래서 도구와 측정 기술이 있으면 돼요. 예측, 예상하여 측정해보는 거야. 예상하여 생각해보는 거. 그러니까 현재의 지식의 인과관계를 보고
그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같은 기울기로 같은 방향성으로 또 다른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새로 얻은 지식을 이용해서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다음에 얻을 지식을 생각해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추리하는 걸 논리적으로. 그럼 논리적은 뭐야? 인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논문 쓸 때도 보세요. 어떤 가설을 정해요. 가짜로 정한 결론을. 그래서 가설에 따라서 이런 실험을 해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이건 연역법이에요. 그거를 결론을 못 보니까 이건 귀납법이 돼요. 그러니까 요런 관계처럼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또 실험을 만들어요. 요게 추론이에요, 추론. 요거와 요거는 같은 관계니까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험해 보는 거예요. 이거 가설을 설정하는 거고. 그럼 요거는 실험을 통해서 독립되게 뭐가 됐어요? 연관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찾는 게 과학적 아이디어고 발상이에요. 이거를 못 찾으니까 실험 주제, 테마, 연구 주제를 못 정하는 거야. 이걸 정하면 순식간에 이게 돼요. 요거 있죠, 이렇게. 이게 되지 않을까? 이것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실험 결과나 실험을 전체를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이거 찾는 게. 네. 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찾는 게. 네. 요거 말고 여기도 있고 수많은 거 있는데 연구만 하고 다 쓸모없어서 다 날려버리잖아. 결과도 안 나오고. 자, 결과를 관찰했죠? 이게 그 전에 결과. 그 결과의 원인을 다시 뒤집혀서 이거를 다시 실험을 전체를 보니까 이런 현상이라면 유사한 이런 현상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니까 경험이나 사물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논문을 쓰죠? 네. 논문을 쓰면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어요. 논문을 써야.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래서 몸짓, 그림 이런 것들 대신에 여기다가요 전부 다 논문을 쓰는 거야. 논문을 써놓으면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명확해지죠. 그러면 협동적으로 탐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 확인해.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예측한 걸 해봤더니 진짜 돼. 그랬을 때 이론으로, 기술로 인정하는 거예요. 판단 유보는 이제 성급하게 판단 내리지 않고 어쨌든 확실한 증거로 실험을 해서 했더니 정말 된다. 계속 반복돼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을 때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과학 태도에서 호기심, 질문, 관심, 원인 중 궁금, 자진성과 스스로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솔직성, 결과, 이게 뭐라고요? 솔직성. 논문 결과 왜곡해서 만들어버린다고. 선택적으로 안 하고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 논문 데이터 해석할 때, 맞아. 이런 결과라고 해서 자기가 유리한 데이터만 해석한다고. 이해돼요? 네. 그래서 논문도 밝혀라, 데이터도 밝혀라, 데이터 해석한 것도 밝혀라 하는 거예요. 자, 객관성, 주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고, 비판성,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게 뭐라고, 과학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인과관계가 맞다, 안 맞다를 너는 이거 너무 추론한 거다.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사실이야. 팩트로 밝혀지면, 그죠?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 주장은 주관이니까. 추론이 잘못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수용한다고, 과학이니까. 근데 해결이 잘 안 돼, 사실은. 끈기 있게 협동하면서 혼자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협동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 태도 기반에서 유아도 전부 다 이게 뭐라고요? 논문을 쓰는, 과학을 다루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를 과학을 가르쳤을 때 이게 접근하는 마인드 자체가 조금씩 달라요. 네. 그 기반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회문화에서도 나와요. 이런 과학은 이런 특성, 사회문화는 이런 특성. 자, 창의성, 확산적. 이제 수렴은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당연히 이렇게 수렴은
수렴도 필요해요. 어릴 때는 너무 확산시키면 애가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확산해서 다양한 답을 하는 건 좋은데 융통성 있게 답을 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답이 뭐예요? 그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게 이걸 섞어야 돼요. 몇 대 몇으로 네.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아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확산적 사고만 좋고 이게 나빠요. 아니 이게 기반이 되니까 수렴적 사고가 되니까 확산이 되는 거지. 이게 사실은 기본이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심화나 마찬가지.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르다고요. 기본을 준비하는 게 더 필요한데. 네. 기본을 재미있게. 그러니까 기본을 있는데 이 기본을 그냥 단순 암기한 게 아니라 이 실패 과정을 배우는 거. 그럼 여기 다 배웠죠? 맞아요? 네. 그럼 나중에 이렇게 안 나가죠? 이렇게 반발 앞서죠? 네. 그럼 이게 창의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과정을 얼마나 배우느냐의 문제인데. 창의적 사고의 기능과 개념, 유창하게, 흐를유, 창의, 유창성, 자유롭게 쓴다는 거네요. 창조성, 유창성, 융통성,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변화시켜서, 이건 변화시켜고, 이거는 뭐냐면 유창성은 많은 여러 가지, 독창성은 벗어나 독특한, 정교성은 정확하게, 추가해버리 갖추는 발전, 다듬어지진 아이들을 유용한 세부사항까지 끊어서 민감성, 오감으로 여러 가지 정보에 따라 관심, 새로운 영역 탐색, 이를 통해 관심을 보고 이를 통해서 이 관련성 이렇게 써도 되겠네. 민감성은 여기 단어 쓰기가 힘드네. 네. 관심. 네. 민첩하게 그죠? 네. 연결된 감을 느끼는 거지. 연결된 감. 창의적 요소의 하위 내용 인식하는 것처럼 인지 그 다음에 성향도 생기죠. 동기 이렇게 되네. 근데 인지는 이게 한눈에 안 보이네. 이렇게 봐야겠네. 사고 확장. 어우 벌써 확장이네. 확산적 사고, 다양한 관점의 새로운 가능성, 이거는 하는 사고, 상상력, 시각화, 이미지는 시각화된 거를 이미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감각으로, 오감각을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이렇게 얘기해요. 뼈가 시리다 그럼 뼈감각 이렇게 하고, 근육이 시큰하다 근육감각. 자, 생각을 정신적으로 조작해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뇌에서 판다는 거라고. 뇌에서 그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상상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 유비추리 비슷하고 유사한 걸 추리하는 거. 은유적 사고. 복잡한 현상에서 기능을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관련성을 알아낸다. 그래서 왜 은유적이라는 건 돼지 같은 녀석 같은 이들은 비교법이고요. 네. 저놈은 돼지다. 같은 듯이처럼이 없으면 은유법이에요. 그럼 이것과 이것이 같다. 근데 같은 듯이처럼 인양 이게 없으면 은유법이라고. 그게 은유적 사고라고. 이거랑 연관이 있다는 거야. 그 속성이 있다는 거야. 이건 이거다. 예. 이것과 이것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직유법은 초등 저학년 때 배우고 은유법은 중학교 때 배우고. 자, 돼지. 누군지 안 말해. 원관념을 이렇게 생략한 걸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으로 원관념을 생략하고 보여주니까 이거 고등 때 배워요. 은유적 사고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유적 사고. 유사하거나 관련성 있는 거, 연관관계를 알아내는 능력이라고. 성향은 개방성, 다양성, 복합적 성격, 복합적 애매모호함의 참을성. 어우, 이거 되게 훌륭하다. 엄청 필요하다. 이게 없어서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야. 감수성. 너무 많아갖고 공부를 못하던지. 감수성, 미세하고 미묘한 뉘앙스, 그쵸? 민감성, 민감하게 느끼는 민감성. 자, 그 다음에 동기, 호기심, 흥미, 주변 사물에 끊임없는 의문과 관심. 이게 의문을 표현했을 때 대응을 해줬으니까 이게 살아있지. 다 잘라버리니까 없지. 부모가 창의력을 다 없앤 다음에 창의력 키워달라고 다시 학원을 보내. 그래서 얘가 질문하면 답변하죠. 그럼 얘가 재밌대요 선생님. 그렇지, 질문하니까 답변해줬으니까. 뭔가 안 해주는데. 자, 몰입,
어떤 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 완벽한 집중 상태. 예, 그렇죠? 책 읽으면서 몰입해 보셨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 읽는 것도 못 느끼고, 뭔가 답답해. 그래서 보니까 책장이 다 끝났어, 넘어가. 해보셨어요? 태백산맥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전 딱 2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책 읽는 것 자체를 읽는 경우는 많은데, 이게 몰입이 안 깨져. 그래가지고, 답답해, 내가.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책장을 넘기고 있었는데, 책장이 다 넘길 게 없는 거야. 아, 다음 거 봤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죠? 네. 근데 그 책이 문학개론이에요. 문학개론. 네. 문학개론은 한 5가지를 10대 번 읽으니까 푹 빠져가지고, 왜 그렇게 됐나 몰라. 참 신기해. 문화가 관심 많으신 거. 예? 문화. 아니, 얘는 국문과 할 때 옛날에. 자, 사고의 수렴. 사고에 모인다. 논리를 분석해서 잘라서 자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수렴되고. 네. 부적절한지 적절한지 분리하고 합리적 결론 내고. 비판은 비교 판단이에요. 비교 판단. 이게 비판을 잘못 생각하니까 비판은 나쁘게 보는 게 이렇게 되니까 잘못하는 게 이게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판적으로 글을 쓰려면 공통점 차이점을 써야 되고 장단점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안도 제시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비판적이라고 해요. 비판적 사고, 편견을 하려면 나머지 사고, 그죠? 불일치하면 일치하는 거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객관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 판단해야죠. 비교 판단해야 된다고. 자, 독립성 이건 뭐예요? 용기. 네, 용기. 모험심, 위험감수. 위험감수. 오케이. 개척자 정신, 도정 정신. 기업가 정신이네. 자율성. 또 독립이 돼야 자율적으로 되죠. 독립이 돼야 독창성도 되고 독립되려면 부모, 엄마나 선생님한테 떠나는 용기도 있어야죠. 자신만의 방식으로 타인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보다 보면 아주 불가능한 걸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과장되게 그렇게 혼자 하는 거 스스로 해 애가. 이게 쟤는 독창적이에요, 자율적이에요. 있지 그러면 더. 이론이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 많이 다녔을 때 이론 하나도 안 하는 사례만 하는 문제 해결력, 문제를 찾고 형성하고 창조하는 문제 발견. 이게 문제를 찾으려면 이걸 분석해야 되거든요. 잘라서. 그래서 인식하는 거야. 인식해갖고 그 현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래야 그 현상에 맞는 자료도 탐색하고 그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찾아져야 이 문제가 뭔지를 확정해야 해결안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평가의 절차를 밟는 일련의 복잡한 실행평가 하는데 똑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책을 비문학을 읽어요. 그다음에 문제를 봐요. 그럼 이걸 왜 읽었어요? 문제 풀라고. 문제 봐요. 그래서 다시 또 가서 읽어요. 읽다가 이 2번째 문제를 잊어버려서 또 보고 문제를 먼저 또 가고. 아니요. 이걸 2갈씩으로 훑어보고 끊어서 대략적으로 구조가 뭐고 흐름이 뭐다 인식한 다음에 문제를 잘 찾아서 내가 구분해야 될 5개를 찾아서 이거 발췌독으로 이 근처에 아까 있다 그랬어. 여기 요런 내용이었으니까 이 근처에 있어. 이 근처에 있어. 그래서 찾으면 훨씬 빠르죠. 저희는 문제 먼저 해가지고 답 찾으러 하던데. 그게 시험 보는 방법이에요. 네. 시험지 읽기. 제 동영상에서 시험지 읽기 꼭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시험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고시 시험이든 뭐든 이런 복잡한 논술 시험이든 논술 문제에서 요 한 문장이 나오면 이걸 한 구절마다 한 단락이 생기거든요. 논술 문제는 이렇게 써주거든요. 일부러 힌트를. 근데 사람들이 모르지. 문제를 출제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 쓰라고 하는 게 많아요. 문제가. 네? 논술은. 그러니까 여기 답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시험지 읽기를 한번 보시라고. 네. 자, 창의성의 정의. 자, 여기는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붙여줬어요. 기본을 브레인스토밍. 요것도 이렇게 생각그물이라고 하고 마인드 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좌뇌우뇌 하면서 뇌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건데 요것도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을 잘 활용을 잘 못하죠. 목차도 마인드맵이랑 마찬가지예요. 목차도 생각 그물이니까
창출된 아이디어를 비난하지 말고 자유롭게 먼저 하고 나온 다음에 판단을 유보한 다음에 판단하면 돼요. 자,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도 받아들여야 자유롭게 얘기를 한다고. 거기서 대박이 터질 경우도 있으니까. 네. 자,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나중에 많은 걸 비교하면서 하나둘 평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출력하는 과정하고 그걸 평가하는 과정하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미 제안된 아이디어로부터 다른 아이디어,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보면 요걸 중심으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막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요걸 이용해서 뭔가 글을 쓰거나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생각할 걸 두면 그걸 6카운칙을 다 분석해요. 그 단어에 대한. 이해되세요? 자, 사과. 그래서 누가 먹어, 언제 먹어, 어디서 먹어, 무엇을 먹어, 어떻게 먹어, 왜 먹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먹어. 그럼 여기서 사과를 먹는 방법을 3가지 이렇게 쓰면 이거 주위에 또 6카운칙을 또 둘러요. 많이 듣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를 또 찾아가지고 서너 가지를 나누고 이걸 또 6카운칙으로 돌려요. 그러면 무한 확산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이게 저절로 되면 머리에서 빅뱅이 일어나요. 팡! 하고 아이디어가.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 어느 정도냐면 균을 이게 물체만 보면 이게 마인드로 쫙 늘어나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냥 미쳐서 하면. 자동으로 저기 생각이 나요? 미쳐서 공부하면 그렇게 돼요. 자동으로. 생각하는 걸,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런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장난 아니겠네. 제 카페 마인드맵 이용하는 거 있어요. A4 20점짜리, 30점짜리. 그래서 마인드맵 회사에서 왔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다 구현을 못 한대요. 자기들 사업하는 것만 하자고 해서 안 한다고. 굉장히 오래 연구했었는데 마인드맵 수업. 자, 스캠더의 기법. 스캠퍼. 네. 이게 발명의 기법도 되고 생각의 기법도 되고 이게 창의력 센터나 이런 데 가서 생각하는 법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생각하는 법, 발명하는 법. 자, 그래서 대체하기, 이걸 빼서 이걸 넣는다고. 결합하고, 이거랑 A랑 B랑. 그러면 무엇을 이거랑 나무랑 고무랑 해서 고무 지우개 다른 이런 것들이에요. 사례를 알려주면 금방금방 되는데. 그 우산 있어요, 우산. 네. 우산 사례에서. 무엇과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결합하기, 그렇게 대체하기 바꾸고, 수능하기, 이게 비슷한 거, 동일한 거, 그러니까 이게 사용할 때,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제거하고, 재정리하고, 수정하고, 요거는 방법을 안 해놓으면 이 글자 때문에, 요거만 해놓으면 되네? 이걸로 영어 단어 되지 않아요? 네, 스캠퍼예요. 그래서, 네. 이거가 여러 가지 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종류일 뿐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자, 이거 보면 PMI.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트. 이게 더하고 빼고 관계 짓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한 거네. 네. 그죠. 확산적 기법으로 쓰고 브레이밍 스토링으로 쓴다. 브레인이 뇌를 따뜻하게 데워준다는 거죠. 워밍. 그 다음에 평가. 아이디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흥미로운 점,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개방성. 똑같아요. 그러면 이 방법이나 바탕은 아까 했던 요 여러 가지 특성들 있죠. 무슨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쌓여있는 거. 네, 이거, 이런 거. 네. 요의 창의성 이렇게 8가지, 9가지 나온 거. 요거의 조합이에요, 요거의 조합. 그러니까 그 별거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아는 거랑 이거를 연습하고 실전을 해본 거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애들. 사고력 발전시키는데. 자, 하미 드브리스의 지식, 물리적 지식, 외부에 있는 대상 사물에 들어간, 사물, 지식 습득해야죠. 어쨌든 관찰. 그래서 이게 유교에서는 경물치지라고 해요. 경물. 물건의 자격, 사물의 자격을 보고 사물의 위치, 사물의 그 현상을 보고 지혜에 이른다. 이게 경물치지예요. 유학에서 대학에 나오는. 자, 그래서 경물치지해서 세상의 원리가 이다 기다 하고 성리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기론. 그런 것처럼
그럼 뭐 논리 수학 지식, 이게 물리 지식은 기본 용어나 기본 개념을 배운다면 이걸 연결시키는 게 논리고 이 논리를 굉장히 추상화하고 단순화시켜 갖고 딱 써주는 게 수학이에요. 사물의 관계성을 가장 간단하게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써준 게 수학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이게 이 추상적 자격이라는 게. 이 내적 추상자균이 인간이 있기 때문에 수학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킨 거지. 그래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관련 지어 놓고 확장시키고 쌓아나가고 하는 거야. 스스로 이해하고 책으로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게 할 기회도 제공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용어 개념을 배우고 이렇게 인과관계 논리도 배우고 그 다음에 수학도 배우는데 이거는 나 중심으로 경험이 없어도 쭈르륵 쌓아나갈 수 있는 논리 추론식인 게 많은데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형태로 되는 게 사회예요. 약속. 개인이 다 달라서. 아니 합의된 구성원들의 약속, 지식 근원은 다 똑같은데 똑같은 걸 써먹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사회적인 정보, 사회적인 행위, 규칙 누구나 다 지킨다. 결과가 똑같다. A를 해서 인사를 하면 항상 사람이 좋아하고 인사를 잘 받아준다.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거든. 기분 나빠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네.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로 나는 도덕적으로 딱딱 시간을 지켜서 횡단보도 지켰더니 여기는 일찍 갔거든. 무시하면서. 근데 이 사람하고는 계약하고 나하고는 안 하거든. 또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거 싫다고? 아니요. 몰랐는데도. 안 본다고 과정을.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과정 안 보고 결과만 보고. 그럴 수 있겠네. 늦게 갔다고? 아니요. 사람들이 저는 한 40에 나는 느꼈나 봐. 사람들이 도덕체처럼 전혀 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100이라는 도덕 기준이 있으면 내가 한 7, 80을 살았는데 내가 느끼기에 사람들은 40에서 살더라고. 반절도 안 느껴. 근데 나는 이 30 때문에 쟤는 왜 도덕을 안 지켜 하고 사람들을 멀리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내가 사람들 수준을 너무 높이 본 거야. 내 수준에서 봤네.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시간 약속하면 무조건 30분이나 10분 전에 무조건 가거든요. 시간 약속하시니까 좀 늦게 모르겠네. 평생.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이 다르죠. 스타일이. 네.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이제 선생님 모임이 있는데 12시에 모임이 저는 11시 30분에 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과외 끝나고 그러면 12시 20분 30분에 모여 보통 1시에도 오기도 하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10년이 돼서 맨날 내가 일찍 오고 30분이나 40분 기다려야 사람들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치면 3시간이나 있었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1시간 반이면 되잖아. 그래서 12시 모임이 아니라 보통 1시쯤 돼야 다 오니까 1시로 모임하는 게 어떻습니까? 바꿔주셔야 그랬더니 왜 그래? 10년 동안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사정으로 이게 내가 1시로 되면 내가 이렇게 12시 반에도 와도 되고 그런데 그럼 너 그냥 12시 반에 와. 이게 형식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10년 동안 신경 쓰였어요. 결국은 그만뒀어요. 왜요? 10년 하다가. 제가 특이하죠. 제가 특이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하시는 건데 그 사람들이 안 지킨 건데 다수가 이렇게 안 지키다 보면 잘 지키는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죠. 네,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도덕이 그렇다고요. 항상 횡단보도를 거치고 하면 차도 없는데 빨리 건너와. 사람들 짜증내요. 빨리 융통성이 없대요. 도덕을 지켰는데. 사회가 그렇다고. 그래도 지켜야 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그렇게 이제 입에 불리는 거 말고 진짜 보고 배우고. 현실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진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평생 이제 놀러 가면 선물도 사주고 짜잘하게 그렇게 하다가 지쳐. 그래서 안 줘요. 한 번도 안 와. 이 사람은 맨날 가고. 네. 비는 맨날 사주고 짜잘한 거 사주고 고맙다고 하고 있던데 한 번도 안 줘. 이게 비가 주다가 지친다고.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 아니요. 이거 심각한 얘기는 말고. 고맙다는 걸 표시를 안 하면은 당연해진다고. 그니까 그 영화에서
그럼 고맙다고 표시하냐고. 어쨌든 지식의 습득, 사회 지켜야 할 규칙들 유아에게 알려줘야 되고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도덕감을 강요를 하거나, 근데 이게 도덕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수단과 목적을 안 가리는, 그럼 그대로 습득하잖아. 맞아. 잘못된지를 모른다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거 다 악착같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맞아. 뭐 이걸 갖고 그래. 다 사람들 무시하고 살잖아. 다 무시하고 산대. 나는 무시 안 하는데. 그 본 거 그래서. 나는 열인데.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 혼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죠. 제가 여린 사람이라 굉장히. 물리지식 활동, 물체의 움직임에 관한 이거 물리학 네. 움직임, 물체 힘에 대한 거예요. 움직임이 힘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힘에 대한 학문. 이 범죄에 들어가는 활동으로 행위로부터 사물의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는지, 행위도 강조되고 관찰하고, 밀기, 굴리기, 던지기, 들고 뛰어오르기까지. 어우, 그쵸. 물체의 변화에 관한, 그냥 변화죠. 이것도, 이게, 과학에서, 이렇게 물건을 들고 있었어요. 일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건데. 안 한 거예요. 네. 과학은? 네, 위치가 변해요. 위치가. 네. 이해되세요? 네. 힘든 거하고, 과학에서 이 변화는. 근데 이거 변화는, 그 변화가 아니고, 이건, 네. 속성이 변한 거고. 짚어주는 거예요. 모든 활동은 사물 자체의 속성이 변한다. 그러면 유아 행동보다 사물 자체, 이거 요리, 물감, 왁스, 녹이고, 이거는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그래요. 네. 물질의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의 상태 변화. 그럼 같은 물질이라고. 물이라고 똑같이. 얼음, 물, 수증기는 같이 그냥 물이라고. 네. 화학 변화가 안 됐으니까. 이거는 물리 변화라고 그래요. 모양은 달라요.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해요. 상태. 상황, 태도만, 상태만 변했다. 물질이 변한 게 아니라. 됐어요? 네. 얼음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물에 녹이고 끓이고 기름에 넣고 튀기고, 튀기면 달라져요. 화학 결합해서. 구워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여기 다 써놨네. 이 속성 변화와 관련된 거에서 물질의 상태 변화 플러스 화학 변화. 이거는 물리 변화, 이건 화학 변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힘에 의해서 외형이 변하든지 달라지든지 온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 물리. 이거는 화학은 결합, 원소와 원소의 결합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이제 움직임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활동. 그래서 냉동실에 얼음 얼리기, 그죠? 자석 붙여보기, 그림놀이, 이거 관련된 물리와 관련된 거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걸 과학적 원리를 질문하며 설명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힘듭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좀 어려워. 아니 어떤 게 어려워요? 아니.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그 외에 거.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한테 돋보기를 쓰면 왜 크게 보여요? 그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돋보기 크게 보이는 그게 들어있다고. 그게 뭐예요? 크게 보이는 물체가 들어있다고. 돋보기에서. 근데 그런 식으로 아이가 A라는 질문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질문을 받아주잖아요. 네. 받아주면 꼬리를 물어서 2시간, 3시간이 지나가요. 잠자리에서 하잖아요. 새벽 1시에 자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계속 받아주면. 근데 이걸 못 받아준다고. 왜?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걸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돋보기 같은 거를 했을 때 찾아보자. 빛의 굴절에 대해서 알려주려면 맞아요. 빛을 알려줘야 되고, 이게 굴절되는 요 내용과 관련해서 배가 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이게 렌즈를 만들어서 그 배를 불태우고 옛날 그리스 시대에 나왔지, 이거 나왔지, 이렇게 알면 연결시키는 거라면 굉장히 폭발해요. 머릿속에서 지식이 융합되고.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해주려면 소리 메아리에는 진동을 알아야 되고, 거울이면 반사를 알아야 되고, 그쵸? 여러 문제의 채로 크기면 크기, 물질의 크기와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이 가라하고 뜨라면 이 중력과 뭐 밀도, 비중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이게 다 지금 섞인 거죠? 네. 이것저것 잡다하게. 이거는 자력이고. 그러면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거는 중학교 거는 공부할 수 있는데 이걸 유아에게 설명할 때는 이 유아가 아는 정도에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돼. 이렇게. 네,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고. 네.
쉽게.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저도 이제 경험했는데 어떤 애가 중학생인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다가 와서 하는데 가르쳐주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중학생인데. 답변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이걸 답변을 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유아가 무섭던. 왜? 내 공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유아에 맞춰서 그걸 답변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익히기 전에는 진정한 유아 선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지식 공부하고 유아 공부하고 그러면 그 유아가 왜 이렇게 될까 원인을 타지면 나중에 학부형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학부형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그러다가 보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게 맘대로 안 되지 그래서 원장 교육을 하지. 내 자기 스스로. 그래서 내 교육을 하기 싶어서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을 가고 박사과정을 딴 다음에 원장이 되지. 그래서 교육 정책을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들을 설득하지. 그러다 보면 자기 교육에 대한 책이 나오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브루너 또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린 교과에는 인지적으로 적합한 수준의 양식, 애들한테 적당한 양식이 필요하죠. 어떤 학습 자료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브루너 표상력. 이거는 뭐래요? 동작, 행동, 영상, 제일 쉬우니까. 상징, 제일 어려우니까. 그죠? 네. 뭔가 해봐, 직접적으로 해보는데, 영상을 보고 따라하고, 이 정신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식을 관련된 걸 빠르게 획득한 다음에, 그것들이 나중에 상징적인 체계 속에서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브루너 학습 발견 5단계 이렇게 있고 발견 학습의 이점 이렇게 있고. 자 잠깐 쉬었다가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4살 때인가 5살 때 우리 아들한테 배웠는데 둘째 아들한테 제일 좋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애들한테 물어보는 제일 좋은 질문. 이 생각은 뭐니? 오 어떻게 하세요? 네? 어디서 수업 들었어요? 아니요, 그냥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우리 아들한테 배웠어요 5살짜리. 깜짝 충격받았는데 발문 같은 거 많이 할 때 선생님들 수업하고 그럴 때 애한테 들었어요. 자, 브래들리 캠프의 순환 모형. 자, 1단계는 인식하다. 뭐가 있다 라는 거죠. 경험하고 뭐가 있다. 학습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 보여주고 노출되는 것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그게 영향에서 설계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탐색합니다. 그 인식한 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이 구성 요소를 나누어서 보여주고 합치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터득하는데 나누어 놨다가 이렇게 결합하면 그 과정을 보면서 탐색하면서 감각을 동원해서 이게 감각 동원 초등학교 때 시험에서 탐구력 대회, 창의력 대회 할 때 오감각으로 동전을 여러 가지 색깔, 모양 뭐 그렇게 오감각으로 하든지 여러 감각으로 표현해서 칸 안에다 쓰는 걸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감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팩트를 하나 잡아서 자신만의 논리를 구성하는 애들이 상을 타요. 그래서 탐구를 합니다. 3단계. 개념을 이해했죠. 검토했죠. 그래서 적응을 했는데 나아가서 이걸 객관화시킨 다음에 여기까지 하는데 그거를 내 나름대로 적응시키는 거.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적응이 되면 유사한 다른 것들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형성한 의미를 다른 것과 그러니까 수학 공부도 똑같거든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인식해야 되니까 수리 논술에 관한 수학에 관련된 책이 도서관에 있어요. 이걸 보시든지 아니면 책을 이 동영상 수학에 관한 동영상 이야기 수학사 EBS에서 나온 거 100몇 개짜리인데 그거 꼭 보게 하세요 애들. 이야기 수학사요? 네, 교수님이 한 거 이야기 수학사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이걸 본 다음에 이런 영상들을 보고 책 수학과 관련된 만화책 이런 걸 본 다음에 이게 바탕이 되면 이렇게 탐색하기는 뭐라고요? 본인 자신만의 의미를 교과서를 보고 스스로 구성하게 해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이해돼요? 요거는 접근 단계고 인식 단계고 요거는 뭐라고요? 탐색하는 거 책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해를 잘 안 되면 객관화시키면서 추가 설명을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을 본인이 이해하고 추가 설명을 하면 혼자 문제 풀어봐야 돼요 또.
그래서 혼자 푸는 정도만큼은 다양하게 응용 문제까지 다 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응용 문제까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 다음 단계 책을 이렇게 또 읽고 자료를 적금을 한 다음에 더 여러 가지 종류 책 있잖아요. 수리노술 책.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 교과서를 가고 교과서를 혼자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교과서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고 그런 다음에 혼자 풀면서 적용을 해보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10회선을 돌면 수학이 어느 정도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공부법 학습 중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단계 간과 엄마들이 간과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출, 여러 가지 노출, 책 읽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스스로 책을 보는 거. 교과서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스스로 탐색하는 거. 스스로 탐색해야 설명했을 때 빨리빨리 받아들여. 추가로 설명하고. 그래야 완벽하게 이해해서 본인이 통합해서 적용해. 이때 문제풀이 단계가 여기에요. 이게 끝나서 이렇게 적용까지 됐을 때 점수가 나오고 여기는 점수가 안 나와요. 잘. 그런데 아이들이 요것도 생략하고 바로 여기서 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니 바탕이 없어서 수포자가 되는. 우리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 단계에서 뭐예요? 저랑 하는 게? 여기쯤 아닐까요? 아니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본인이 교과서를 보고 탐색해서 적은 거를 이쪽으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할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 풀었던 거를 해줄 거야. 시간이 모자라서 이거 한 달 이렇게 2개 하는 거. 이거 뭐 한 달 반, 이거 한 달 반 이렇게 하는 거. 자, 자연 교사의 역할. 산책 및 견학. 오, 좋죠. 사전 탐사. 답사를 준비하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상. 그다음에 이렇게 가져갈 거 준비하고 흥미 유발하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대화할 거리들을 마련하면 정말 좋은 선생이죠.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했을 때 그 사전조사를 하면 적어가면 이걸 물어보겠다. 안 물어보면 호기심 유발하고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니?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쪽으로 다 모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와 안 해도 되는데 이 질문 때문에 재밌어서 모이는데 이렇게 막 벌레 날라오면 자 봐봐 이렇게 이거 며칠 살 것 같니? 하루살이 며칠 사니? 이렇게. 그럼 하루살에 나온 동화 얘기도 하고 막 쫑알쫑알하고 이렇게 지루해하면 또 넘어가고 이동하고 이렇게. 자, 관련 동화나 수수께끼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야 돼? 보조 인력 섭외 훈련하고 그죠? 견학할 준비 주의사항 일반적이죠. 뭐라고요? 안전만 중요하지. 안전 위에 추가로 발전된 진전된 거는 생각을 못하지 사실. 안 하면 왜? 안전이 실패하면 모든 걸 실패하니까 이해는 해요. 관찰 감독하고 아무리 잘 봐도 네, 아무리 많이 가르치면 뭐해? 다치지만 않으면 되지. 자연환경 인식 그냥 본 것만 해도 교육이라고 그게 생각하는 너무 거지. 난리치니까 그래요. 오감도 활용하고 탐구 제한하고 자연술 수집 동시짓기 동시를 줘 애들이 그냥 와서 네. 해보자. 이거 동시 지식인에 많이 물어보는데 동시 숙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좋은 방법이요? 녹아봐 노래 가사 바꾸기 동요를 하나를 떠올려 그 비슷한 분위기를 그 다음에 가사만 바꿔서 쓰면 시예요. 그럼 운율성 끝내주게 맞아요. 그럼 좋은 동시가 돼요. 그런 다음에 요걸 가지고 한 번만 더 바꿔요. 그러면 창조적인 동시가 돼요. 이해됐어요? 우리 작은 딸이 잘하는데. 녹아봐를 시켜요. 그러면 동시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일기 자연물 수집이죠? 네. 이렇게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풀 붙여가지고 여기다 쓰고 이것도 되게 좋은데 낙엽 갖다가 이렇게 붙여갖고 동물 만들어 놓고 이야기 간단하게 쓰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 수업안 이런 거 몇백 가지 옛날에 선생님들한테 수업해주고 그랬었는데 낙엽으로 할 수 있는 수업 30가지 뭐 이렇게 자 사후활동 이런 거 아이디어 어디서 얻을게요? 꼬망새 겁나게 많아. 거기다 플러스 알파. 왜? 꼬망새는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유아라. 유아라. 여기다가 확장시켜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을 넣으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안전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제한이 돼 있지. 기능이나 이런 걸로. 맞아,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꼬망새를 발전시켜서 쭉쭉쭉쭉쭉쭉 더 교과서까지 만들 필요도 있는데 단절돼 있지 지금. 꼬망새하고 초등 비슷하다가 나머지는 끝이지. 사후안전, 손 씻고 휴식,
느낀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자, 글 쓰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야? 대화. 대화한 다음에 그걸 이 대화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자기 입장 말하기. 종합적으로 말한 걸 글자로 옮겨 쓰는 것 뿐이에요. 글쓰기가 너무 서둘러서 애들이 글씨를 안 쓰는 거야. 손님도 없지만. 그래서 글쓰기 단계가 대화를 녹음한 다음에 글 써봐. 이렇게. 네 얘기도 해봐. 그래서 말로 하는 걸 녹음한 다음에 글 써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글 쓰는 걸 뭐라고요? 엄마가 타자 쳐줘도 돼요. 이거 기능이라. 그러면 애들 진짜 유능한 작가, 글 쓰는 학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엄마들이 네가 써봐 그러니까 애들이 힘든 거예요. 맞아. 쓰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대화를 하고 말하는 걸 녹화한 다음에 그 말한 내용을 쓰면 돼요. 쓴 다음에 정리하면 돼요. 글처럼. 녹음을 하고. 그럼 굉장히 좋은 글이 많이 나와요. 어릴 때는 해줄 수 있는데 이거. 네. 엄마들이 타자만 쳐주면 되는데. 자, 에너지 교육. 그 애생모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애생모에 가입해갖고 우리 아들 전국의 발전소 다 날아다녔는데 애생모로. 네이버에 카페 있어요. 애생모. 에너지. 애생모. 이제 인식, 지식, 태도, 참여, 에너지 교육. 아이고, 이거만 간단하게 됐네. 또 교수법. 자, 순환 학습 모형. 순환, 빙글빙글 피드백. 아까도 이렇게 5단계 돌았잖아요. 네. 그런 똑같은 영역으로 가겠지. 네. 상호 연계되어서 진행된다. 놀이하고 학습, 이건 당연한 거고. 발견적, 탐구적, 확장적. 자, 교사, 과학활동, 학습 주기. 이게 학습 주기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다루어야 될 영역들이 많아서 그렇죠. 골고루 먹이려고. 개별적 탐색기 시작해서 또래 협동으로 이것도 이제 이 여러 가지 학습 그 짜는 방법에 있어서 학령도 이렇게 이 여러 가지 과학이냐 사회냐 뭐 어떤 거 안전이냐 뭐 사회관계냐 이렇게 영역도 따지지만 이 숫자도 따지고 실인지 신뢰도 따지고 그럼 조합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어떤 유치원에서 하는 거 싹쓸이로 따라서 하죠.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고치긴 하고. 자, 전인적 발달과 흥미 영역 간의 신뢰, 실외. 물리적 조작을 통해 정신적 조작 둘 다 해야 되니까 동적인 거, 정적인 거 나눠서 하라는 얘기겠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의 요소, 그러니까 수업안을 짜는데 필요한 요소들 이런 것도 배울 텐데요. 여기서 못 본 것 같네. 지도서가 있거든요. 네. 수업 계획안 짜는 지도서. 네, 저희는 또 어디 거 보는 게 아니라 지도서 보고 참고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터득한 거지, 유아교육에 대해서. 자, 순환적 학습 모형. 교사는 과학활동에 대해서 흥미를 준다, 질문한다. 모순된 현상. 왜 그래요, 이게? 이건 뭐라고요? 모순된 현상이 있으면 질문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경험만 하고. 선개념도 중요하다. 네. 이렇게 선입관이나 마찬가지지. 자기가 알고 있는, 아니면 네, 뭘 배경지식, 스키마, 그냥 맞아요. 배경지식. 알고 있는. 선개념 이렇게 안 쓰고 배경지식 이렇게 써도 되는데, 네. 줄여서 쓴 것 뿐이겠지. 네. 인적 갈등, 나중에는 왜 그렇지? 뭐 특이한 거 보면 인적 갈등. 요거를 잘 이용해요. 저 같은 경우 신기한 걸로 많이 외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가 물속에 들어가는데 왜 감기가 왜 안 들어요? 새들? 네. 요 새. 요 동상 왜 안 걸리냐고. 새들 날아다니는 새들이요? 네. 물속에 냇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얘는 왼살인데 왜 동상 안 걸리냐고. 그거라든가 낙타혹에 뭐 들어있게요? 기름 들어있다는 것 같던데. 네? 기름. 지방이 들어있는데 물이라고 그러면 네. 애들이 물 들어있거든요. 뭐 그런 거. 물 들어있어요. 무슨 아니 지방. 지방을 분해하면 에너지와 물 두 개로 딱 나뉘어요. 이 지방이 열기 차단제 역할도 하는 거고 에너지와 물. 그러니까 물 들었다고 하는 애들 있어요. 거기에. 네. 그러면 사막에 가서 물 들으면 이거 꽁꽁 얼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네요. 그럼 낮에는 이 물이 뜨겁고 밤에는 이거 얼어? 그러네요. 걱정되네요. 그렇게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엉뚱한 답변을 하는, 이해되세요? 네. 도서관에 가면 누가 궁금해하는 50가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으면 대화하기 좋아요. 네가 알아? 그러면 아이들이 궁금해.
결론은 몰라. 근데 설명해주면 알아. 이런 책 아. 보면 설명하는 방법도 나오고. 궁금해하는 거를 이제 선생님이 알고 있으면 네. 네. 몇 학년이 궁금하는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책 시리즈들이.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면 대화하기가 참 좋다고. 그러니까 엄마들도 이런 책을 읽어야 된다고. 본인이. 미리 읽은 다음에 대화를 하는 거지. 알고 있으면서 유아가 직접 조작 탐구한다. 하게 하고 개념 구체화시킨다. 이루어진 단계에 개념 정의를 제시하지 않도록 처음에 탐색이라고 그랬겠지. 그럼 여기는 설명할 수밖에 없지. 가설을 검증하는 상황에서 왜 그래요? 했을 때 설명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뭐 동영상, 사진, 책 이게 뭐라고요? 권위에 호소하는 거야. 이 사진은 진짜 교사가 설명해서 이거 있어. 그래서 안 믿는데 사진 보여주면 있구나 그래요. 책도 증명하는 거네. 예, 아이들 증명용이야. 그래서 이게 원래는 없는데 가짜 동영상 누가 만들었잖아요. 유영비어처럼 그거 보고 있어. 그럼 다 속아요. 100%. 그러니까. 그래서 봤다고. 그래서 잘 네, 그래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별. 정의를 소개하고 5개념을 수정해야 되고 확장한다. 형성된 개념을 상황에 적용해보기. 이게 왜요? 형성된 개념. 수학 같은 경우에 개념 원리 10번 봐야 개념이 형성된 거예요. 10회독을 해야 그래야 적용이 가능해. 이걸 완벽하게 터득해야 적용이 가능해. 이게 변형이니까. 지식을 확장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선개념을 수정하고 새로운 걸 만듦. 유아, 5개념, 새로운 개념 변화시키고 확인한다. 개념들을 활용해서 언급하지 않는 변인과 사이의 관계를 추리하거나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파악한다. 이렇게 과학하고 수학. 아까 4개 했죠? 과학에서 출발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완성되는 게 뭐라고요? 수학이라고요. 이게 추상화되고. 그러니까 수학에서 완성돼서 엑기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다른 데로 이게 확장시켜요. 그랬을 때 이제 지식의 체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개념은 팩트로 상황과 사물에 관한 것이라면 절차적 지식은 수학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공식, 규칙, 수학, 기호 이게 형상화된 거예요. 추상화시켜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팩트를 이런 공식이나 기호로 단순화시켜서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응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절차, 단계로 보는 거지. 이렇게 추상화로 가는. 이게 추상화를 절차라고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추상화된 걸로. 수학적 과정에 NCTM 2000, NCTM? 이런 거 있으면 항상 궁금하단 말이에요. 무슨 학회 같은 거. 문제 해결하기, 추론하기, 의사소통하기, 표상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계하기. 이게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온대요, 여기가. 자, 수학과정, 수학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획득한 지식이나 개념을 사용해서 스스로 해결해봅니다. 실행해봅니다. 그죠? 문제 해결해보세요. 네, 똑같네요. 상관없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아가 스스로 시도해본다고. 경험해본다고. 그래서 순서나 시간을 정할 때, 결합을 하는 경우, 자리를 정할 때 한 번쯤 수학과 연관시킨 상황이 있냐 이런 거겠네요. 근데 추론하기는 수학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게 추리 논리잖아요. A와 B와 같이 C와 D의 관계가 유비추리고 그게 추론이에요. 추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A와 B와 관계는 여기서 1번에서 연습했죠. 그러면 이 이런 유사한 이 CD를 만들어요. 본인 스스로. 그게 추론학이라고. 그래서 가설이 C와 D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논리적인 결론은 C는 D가 될 것이다. A와 B와 같으니까 A와 C는 유사하니까 이 B처럼 D로 결론 날 것이다. 하고 내려요. 이때 규칙, 패턴, 관계들을 파악해서 이게 결과 원인이죠. 이게 원인, 결과. 그래서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추리가. 그러니까 유사성과 차이점, 왜요? 요거랑 이런 거 같지만 요건 다르지만 요게 같으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A, B의 관계처럼 C와 D의 관계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걸 보니까 A와 B의 관계
한 번, 두 번, 세 번 보니까 이 C도 똑같은 관계야. 그러니까 D로 나올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었어? 그러면 이 추리된 과정을 아이들이 얘기한다고. 추론의 과정을. 그럴 때 이렇게 추론된 걸 얘기를 할 때 보세요. 수학적 상황에서 이 수학 언어를 알면, 상징을 알면 이걸 식으로 써줘 버려요. 굉장히 편하다고. 수학적 언어 상징을 활용해서 얘기하니까 전 세계에서 다 이해해. 시기. 네.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가 어릴 때 문제 해결한 경험이고, 요거는 그거를 뭐라고요? 스스로 처리를 해보는 건데, 이 처리를 하다 보면 이게 일반화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징, 이렇게 가격, 날짜, 용량, 개수 같은 숫자, 방향, 약도 같은 이렇게 사회적인 상황을 알면 요 사회적인 상황으로 바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일반화시켜서. 됐어요? 그렇게 되면 수학적 개념과 관계를 명확하게, 이거는 뭐라고요? 의사소통에서 대화하는 거죠. 그럼 상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징책의 수학적 기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절차적 지식을 아니까 이 절차적 지식을 배워야 이렇게 그 체계로 명확하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의사소통하면서 요걸 갖다가 뭐라고요? 의사소통하는 절차를 안다는 거고, 이걸 가지고 표현한다는 거지. 상황을 완벽하게.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수학적 지식과 다른 교과 지식까지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논문 쓰고, 새로운 걸 가르칠 때 얘기를 하고 연결시키고, 그래서 연계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활동을 다른 과제랑 연관시켜서 또 확장시키면서 교재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 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수학적 상황을 경험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고 생각을 해봤다. 그 똑같은 상황을 이런 기호나 기술을 알게 되면 확실히 그 상징적 체계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요 수학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연계해서 전부 다 통합적으로 다 그거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연계하기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수학 개념이 다른 수학 개념에 연결되는 과정. 지금 내가 이거 유아교육 이거 설명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에서 받은 고등학교까지 배운 개념을 연결해서 자꾸 설명해 주잖아요. 이게 지금 연계하기 하는 거예요. 유아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학 개념 간의 연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영역의 연계도 알아야 되고, 그 외의 경험들을 이게 수학적과 다른 것이 연결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다음에 피아제의 수개념 발달 단계. 자, 이렇게 보면 1단계에서는 지각한다. 수량이 동등성. 같다, 다르다, 이 정도. 둘체가 차지하는 공간이나 공간을 보니까 이거 같은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정도. 1대1 대응을 하지 못해서 한 개, 이렇게. 왜 1대1 대응하면 한 개씩 여기 동그라미 흰색, 파란색 3개 하고 빨간색 3개 하면 1대1 대응하면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많은지 알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냥 이게 더 많다 라는 건 알아도 직관의 비교를 할 때 물체를 실제로 지각할 수 있을 때만 1대1 대응한다. 보면 머릿속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손가락을 쓸 때지. 손가락으로. 실제로 지각되지 않으면 이게 파악할 수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조작을 해서 이제 지각하고 머릿속에서 생각하죠. 그래서 두 집반이 동등하다 판단한다. 그럼 이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붙여놓은 거하고 떨어뜨려 놓은 걸 모르는 때예요. 같이 똑같이 해놓으면 또 알고, 붙여놓고 떨어뜨리면 모르고 그럴 때고. 단계를 더 낮춰서. 이거는 뭐 괜찮아, 아무 때나 다 하는 거. 그게 여기 써 있는 거네. 위치 배열을 두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다. 위치 배열을 모르면 모른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교를 할 때 지각할 수 있는 정도만 비교한다.
됐죠? 네. 어느 정도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지각이 아니라 뭐 수의 불변의 논리로 수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거지. 1단계는 기계적으로 센다. 수 단어를 알려줘서, 그죠? 직접 세지 않고 어림잡아 대충 수의 이름으로 알려준 개념으로. 요거는 합리적으로 직접 세는 것보다 획득한 수의 단위나 뭐 수를 부여해서 센 것을 쟀을 때 구분해서 나누어서. 이게 이거는 말, 언어, 기계. 이거는 합리적으로, 이건 뭐라고요? 무채색이. 합리적으로 세기. 이거 동등성 이해, 합리적 세기의 지각에 의존하지 않고 지각이 아니라 이렇게 머릿속에서 추상적인 관계를 안다는 거죠. 그럼 비슷하긴 한데 요거하고 센 것과 세야 할 것, 이렇게. 이거는 그냥 셌다가 틀렸다. 이거 명확하지 않다. 어느 정도 명확한데 직접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합리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뜻이겠네. 즉지와 수량인식 방법, 즉지, 즉각적으로 한다. 세지 않고 감각적으로 수량을 인식하는 것. 되게 5개 정도예요, 이렇게. 직관이라고 하면 직관, 직관, 즉지. 2개 이상 물체에는 수세기가 필요하다. 없다. 즉지와 단어가. 근데 쉽지 않은데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쉽지 않을 텐데. 사회보다 더 어려운데. 근데 이게 저는 더 쉬운 것 같아요. 구분할 수 있으면. 네. 지금까지 했을 때는. 수니까 좀 덜하면 수 추상 능력, 과거 어렵게 나와요. 수 추리 능력, 수량 관계로 추상화. 수추상화다. 수는 추상화니까 기초로 수리 능력이 발달한다. 오케이. 뭐 별거 없네. 수 추상 능력하고 수 추리 능력. 이게 2개가 있다는 거지. 네. 추상 능력이 있어야 추리 능력이. 추상화가 완성돼야 추리가 된다고. 추상은 추상 구체 이런 거잖아요. 추리는 추적해서 이치를 쫓는 거고. 당연히 2단계가 더 높지. 35. 수세기의 원리. 안정된 순서, 배열된 문체에 대응시켜서 불변한 안정된 순서. 순서 오류는 생성 규칙을 찾고 교정하려고 한다. 그쵸? 자기가 잘 못하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기초적으로 몇 가지 수만 다 못하고 7다음에 8인지 9다음에 10인지 모른다는 거죠. 네. 1대1 대응을 하면 이제 배열된 물체가 배열됐으니까 경험을 하면서 센다는 거죠. 센 거, 센 거는 구분하는데 1대1 대응을 해서 순서를 또 뒤에다가 있는 걸 다시 뒤에다 갖다 놓으면 또 세죠. 왜요? 그렇게 장난하는 거네, 재밌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동시적 발생. 이거는 이제 여기랑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2단계. 네, 1대1 대응은 2단계랑 3단계랑 관련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3단계. 이거 뒤에. 기수의 원리. 뭐 서수하고 순서가 있으면 서수고. 우리가 쓰는 게 십진 기수법이에요, 정확하게. 10진, 10개씩 묶어서 나아가는 기수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십진법이라고 하는 게 기수를 생략하고. 그래서 양이에요. 1 더하기 1이 되면 2가 되는 거. 이게 기수고, 이거 순서가 있어서 1등, 2등. 1등 더하기 1등이 2등이 안 되는 거. 이게 이 서수예요. 이거는 기수, 여기서 나오는 기수는 네. 끝수 있잖아요. 끝수. 네. 1에서 10까지 셌으면 이거 몇 개야? 그럼 10개라는 걸 아는 거를. 전체 수량을 나타내는 거. 네, 기수요. 그러니까 쉽죠. 왜 그러냐면 전체 수량은 합칠 수 있으니까. 전체 수량은 합칠 수 있다고. 근데 1등 더하기 1등, 2등, 3등, 3등 전체가 몇 등이야? 그건 못하잖아. 그건 서수라고. 1등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 내용을 외운 거고, 네. 나는 기수, 서수, 수학의 분류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네. 국어에도 나오고, 그걸 얘기를 해준 거야, 지금. 네. 그럼 기수라는 단어를 더 확장해서, 알아보라는 거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수법으로 이걸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기수에서. 전체 총량을 셀 수 있는 거. 서수는 첫째, 둘째 그거 말하는 거죠. 네, 1등, 2등, 3등. 1등, 1루, 2루, 3루. 1루 더하기 1루가 2루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등수니까. 정해져 있는 순서고. 양을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총량을 계산하는 거는 기수고. 놓여있는 순서니까? 순서는 서수. 합칠 수 없는 거죠? 네.
그걸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애들도. 네. 초등학생들도. 초등생도. 안정된 순서 원리. 이게 요 순서는 셀 때 1대1 대응의 순서라고 서수 순서가 아니라. 그렇죠. 숫자의 순서. 네. 1대1 대응 원리를 알고 있다. 마지막 셀수. 강조하여 수량을 세어보도록 한다. 마지막. 총량. 합친 거.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지. 추상화 원리. 서로 같은 종류의 사물뿐만 아니라 이게 같은 종류 이게 뭐냐면 사과가 크고 작은데 계산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추상화예요. 1 더하기 1로. 그게 사과 5개 사와. 사과는 아니고 사과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추상의 원리는 물건이 아닌 뭐 경험, 생각 막 이런 거를 추상화의 원리라고. 그거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거고. 자, 추상화 수학에서 얘기를 해주면 사과가 5개인데 5개 가졌으면 큰 사과 가져올래요? 작은 사과 가져올래요? 큰 사과. 근데 그러면 1 더하기 1이 아니잖아. 다르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과 5개 하면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누구나 그냥 추상화 시켜가지고 개수가 있어요. 그것도 추상화예요. 그게 사물이에요. 자, 다시 서로 다른 경우. 자, 보세요. 이거는 사과가 5개가 있는데 이게 전부 몇 개예요? 그럼 5개죠. 네. 근데 이게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요. 아닌데 어떻게 더해요? 개수로 더하잖아요. 이것도 이게 1이고 이것도 1이고 이게 1인데 이게 같은 1이에요? 사과가 다른데? 물건을 세면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묶어지나?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몇 마리예요? 3마리. 3마리인데 이게 똑같은 3마리 생선 3마리 주면 큰 거 엄마 생선, 아빠 생선, 새끼 생선이니까 3마리 가져가 이렇게 주면 좋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1이라는 걸 할 때는 어떤 것이 있다 하고 추상적으로 이거를 못 해갖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분수할 때 포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 추상화가 안 됐다고. 이게 한계다, 원. 똑같은 나. 원으로 해도 되고 이걸 사각형으로 해도 되죠, 분수할 때. 애들이 따져요. 이거 2분의 1하고 이거 2분의 1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추상화 능력이 이렇게 같은 사물은 그렇게. 숫자를 도하려면 곰 3마리면 특성이 비슷하고 같은 게 있다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그게 추상화 능력이에요. 네. 자, 서로 다른 종류로 해볼게요. 네. 1 더하기 1, 사과, 수박, 콩. 1 더하기 1은 2 맞아요? 아니요. 이런 거 해주는 거야, 애들한테. 그럼 너 2분의 1. 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볼게. 이렇게 수박 반쪽, 콩 반쪽. 하나지? 갖고 가. 좋아요? 아니요. 서로 다른 물질인데도 이것도 2분의 1이고 콩 반적도 2분의 1이에요. 이런 것도 추상화라고. 그랬을 때 이 분수를 했을 때 이 2와 이 2가 더하려면 이게 같은 모양, 같은 크기라고 상정한다고. 이 전체량이. 전체량이 같았을 때 이 비교량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1은 콩 반쪽이고 요 1은 수박 반쪽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할 수가 없어. 이 기준량이 같지가 않아서. 이 기준량이 같다. 그런데 추상적이란 거라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사건이 있는데 아침 먹은 사건. 아침이 여러 종류로 다 다르게 먹었는데 그걸 왜 더하지? 몇 번 아침 먹었어? 했을 때 이런 거. 경험, 사진 찍은 경험. 자, 핸드폰으로 찍기도 하고 영화가 사진관에서 갖기도 찍고 하고 카메라로 찍기도 하는데 그거 똑같게 친다고. 보이지 않는 거라 추상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 경험을 한꺼번에 1이라고 추상화시켰다고 한 번. 보이지 않는 거는 지금 추상을 뭐라고만 생각하냐면 네. 추상 반대는 구체다 요거만 생각한 거야. 물체가 있으면 구체.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네. 물체가 있으면 구체, 물체가 없으면 추상. 그러니까 하트, 사랑 이런 거는 물체가 없으니까 추상. 그건 맞지. 물체가 있어요. 네. 이 물체를 개념화 시켜야 돼. 이걸 1이라고. 1 더하기 1이 왜 2야? 해볼까요? 물방울 1 더하기 1 했더니 왜 한 방울이지? 이게 왜 2야? 더 커지지 않을까요? 양이 늘어났다고? 그 양의 개념을 애들이 알아요? 양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야 돼, 크기가. 그래서 2방울이야. 이렇게 합쳐서 2라고 쓸 거야. 라면, 이것이 있다. 이것이 존재한다. 똑같은 이것이 존재한다. 같은 이것이 존재한다. 같다고 쳐야 되는데 물방울 크기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 해볼까요, 현실에서? 그럼 1 더하기 1이 2 나오는 경우는 불가능하네. 왜? 분자 개수 하나라도 다를 거 아니야. 그럼 1 더하기 1 계산 못하네? 이 물방울 있어요, 없어요? 물방울 있죠. 있는데도 이렇게 1 더하기 1 하면 이걸 추상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수학의 추상화야. 그러니까 물체가 있다, 없다, 요거만 추상화가 아니라 이게 더 대단한 추상화야. 진짜. 이걸 안 그리고 이렇게 딱 하잖아. 이렇게 쓰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아들어. 얼마나 신기해. 근데 이거 진짜 추상화인 것 같아서 대단한 추상화네. 자, 추상적인 것을 수세기가 가능하다고요. 수상하다가. 네.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수학 논리책, 수학의 역사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계산을 못해서 이 돌 안에다가 이 돌을 놔요, 돌을. 양이 있으면 양 개수만큼 돌을 놓는다고. 그래서 양이 들어가면 하나씩 빼. 그래서 텅텅 폈죠. 그럼 내 양 많네. 근데 양이 안 들어와. 근데 둘이 남아서 두 마리가 없는 거야. 이게 1대1 대응이야. 그렇게 했구나. 이게 함수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수학사에서 지금 수학에서 추상화가 뭔지만 지금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야. 네. 너무 지금 고정돼 있으니까, 추상화가. 네네. 자, 순서 무관의 원리. 여러 형태로 배열돼 있어요. 어떤 순서로 하든 수를 세는 데는 추상화에서 1대1 대응을 할 때, 여기에서 있고 여기서 있을 때, 여기 3개죠. 네. 여기 3개가 있을 때, 이렇게 대응해도 되지만, 이렇게 대응해도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순서 무관의 원리는. 네. 자, 오른쪽부터 세거나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세든 어느 순서로 세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터득하게 되면 아이들이 조합하고 결합하는 거를 터득하게 돼요. 이게 뭐라고요? 순열, 조합 이런 거예요. 확률 통계에서. 나중에 이걸 배우는 거야. 결합 관계로. 나중에 심화돼서. 자,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요? 서수 나오잖아. 아까처럼 기수처럼. 네. 서수는 뭐예요? 이중적, 자, 동시에 나는, 기수적 순세기에다가 동시에 나는 다른 형태의 수세기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럼 기수적 말고 서수. 순서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순서라는 게. 기수적. 이중 의미까지 이해하는 수세기라는. 그 다른 형태가 뭐냐면, 자, 이거는 1인데, 네. 그래, 너 쉬었어. 1명, 2명인데, 네. 너는 1등이고 2등이야. 또 다른 의미, 등수라는 게 있어. 라는 것까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서수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었다고 지금 남은 상황에서. 제가요? 네. 아주 추상화에 원래만 못하는 줄 알았더니. 비형식적 연산. 유희가 형식적 수학 교육을 받기 전에 구체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더하기 빼기 하는 방법.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네. 자, 연령을 증가해서 합리적 수세기가 증가한다. 연산으로. 자,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기계적 수세기 기초적으로 그냥 수명칭 안다. 배우기 시작하고 수세기를 할 때 순서가 있다라는 걸 동시에 알게 되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1 다음에 2다라는 거를. 왜요? 양만 하는 게 아니라 서수도, 기수, 서수를 한꺼번에 가르치니까. 동시적으로. 서수와 기수. 순서는 서수고, 명칭은 기수고, 기수로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수, 서수를 다 가르치는 거야. 수세기의 언어 영역에 속하지만, 모방 이상의 기능으로 추상화 단계를, 밑바닥을 까는 거지. 그러면, 수명칭을 적당히 이제 순서대로 실수 없이 하게 되면 이제 암기가 끝나면, 네. 수량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구분하고. 근데 이 단위가 달라지니까 나중에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이해하니까 보세요. 단위가 수박 2분의 1, 콩 2분의 1 할까요? 수박 하나, 콩 하나. 그럼 2개 갖고 왔네. 이렇게 하면 한 덩어리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잖아. 네. 이거는 뭐라고요? 2개 갖고 왔네. 그럼 맞잖아요. 콩 하나, 수박 하나. 이거 한 덩어리 갖고 하면 뭐라 그래? 콩 반쪽, 수박 반쪽. 이런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의 단위, 수박 단위하고 콩 단위를 구분해야 돼. 근데 그거를 하나의 단위로 다 인식해버리면 전체가 다 이런 걸 헷갈려 하는 거야. 다른 크기에. 네. 그 단위는 뭐냐? 호단자의 위치야.
그래서 어떤 거는 미터고, 어떤 건 킬로미터고, 어떤 건 아우어고, 어떤 건 구람이고, 이렇게 다 다른 거야. 이 초등 과정상에서 단위만 6학년 때까지 배워요. 근데 치아라는 건 이 단위를 단위로 나눠요. 알아요? 미터 퍼 세크가 킬로미터 퍼 아워가 킬로미터를 아워로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거리라는 단위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걸 시험력이라고 그래요. 단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만 알게 되면 이게 속력을 단위만 하면 거리 나누기 시간하는 공식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시간 얼마나 시간에 그 거리를 가는지. 예, 그게 속력이라고. 그렇게 해서 개념을 알게 돼요. 단위를 알면 공식을 알게 되고 개념을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단위들을 다 단위도 약분해줘야 돼요. 계산할 때. 공식 계산할 때. 근데 이 설명을 안 하니까 애들이 거리로서 시간 어떻게 나누고 나누잖아 속력. 그러네요. 자, 이걸 확장하면 행복을 뭘로 나눠요? 돈으로 나눠요. 거기다가 곱하기 뭐라고요? 건강을 곱해요. 거기다가 못하게 희망을 여기다가 플러스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라고요? 본인의 행복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문과예요, 문과. 이렇게 된다, 공식이. 라는 걸 뭐라고요? 객관적인 사회 연구를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과적 공식이에요. 이게 돈에 집중된 게 경제 공식이에요, 경제학이고. 이렇게 하나에서, 수학에서 출발해서 이 단위라는 것에 출발해서 단위를 인식하게 되면서 산수적 단위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게 결여가 되면 섞여버리는 거예요. 단위를 이해 못하니까. 근데 그 단위에서 처음에 어쨌든 가장 간단한 기술을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이건 더 듣고 둘, 셋 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걸 순서적으로 1등, 2등, 3등 기수도 가르치지만 서수도 가르쳐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수의 명칭을 보느라 둘과 하나다. 세 번째 포함관계로 다 안에 들어갔다. 이게 도할 수 있으면 기수. 순서를 얘기해두면 서수. 이렇게 수세기 전략 한번 보시면 수학적 전략. 사물의 대상을 합하면 모두가 몇 가가 되니 이렇게 1 더하기 3은 뭐야? 그래서 숟가락에 양의 증가만 가르치죠.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그죠? 그러면 이 주어진 물체를 전부 세. 그죠? 합쳐놓은 걸 세. 그래서 다 하나하나씩 세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합쳐놓은 걸 깔라서 세. 맞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개 더하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주지. 이걸 가르기라고 해요. 그러면 뺄셈 사항은 자, 어디 전체에서 이만큼을 빼면 몇 개 남았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나왔어. 요만큼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게 가르기. 이 방향으로 가면 빼기고요. 요 두 개를 모아놓죠. 모으기. 이 방향으로 가면 더하기예요. 그래서 더하기의 반대가 빼기예요. 수직선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더하기, 증가고 왼쪽으로 가면 빼기예요. 두 집단에 포함된 사물 관계에서.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주니까 더 하려고 하니까 더해서 뭐가 돼요? 하면서 결론을 먼저 가르쳐주는 게 항상. 그런 다음에 이걸 깔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이거였지 처음에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 방향으로 가게 돼요. 신기하게 빼기를 가르치면, 가르기를 가르치면 더하기를 이해해요. 그러면 그런 가르기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두 개를 넣어놓고 이렇게 더하는 거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것만 다시 뺄게. 그럼 몇 개 남니? 그럼 요거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보수 관계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빼기를 배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기, 모으기, 그 다음에 보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수학이. 순서가. 보수가 있구나. 자, 손가락 세기는 직물적으로 봐야 되니까 손가락을 사용해 정신적으로 완전히 하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죠. 자, 이 덜어내기가 뭐라고요? 보수로 전체 사물을 만들어 놓고 덜어내고 남은 게 몇 개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 가르기 모으기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바둑돌이에요. 왜? 흰돌과 검은 돌 있죠. 흰돌과 검은 돌.
이 두 개도 이용할 수가 있고 크기가 이게 한 개 한 개가 비슷하죠 크기가. 네. 그러니까 추상화가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수 다음에 이어세기. 그러니까 이어세기가 처음에는 10단위, 그 다음에 100단위, 1000단위, 10,000단위 이렇게 배워요. 오래 걸려서. 90단위 더하기 상황에서 첫 번째 수 세지 않고 두 번째 수를 내는 답. 뭐 큰 수부터 세기, 최소 세기, 이렇게 한 3학년 되면. 근데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거. 유아에서 이거 하면. 1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지. 예, 세어 오르기. 그래서 두 개 띄어세기. 띄어세기예요. 두 개씩 늘어나는. 왜 가르치게요? 나중에 10개씩 늘어나는 한 10진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두 개씩, 10개씩 하다가 구구단을 가르쳐요. 그래야 곱셈 상황을 이해하니까. 그쵸? 자, 곱셈은, 자, 더하기의 연속이 뭐라고요? 곱하기예요. 곱하기의 연속이 지수예요. 지시하는 수예요, 횟수를. 곱하기도 2 곱하기 3이면 2를 3번 하는 횟수를 지시한 거예요. 이것도 2의 3승이면 2를 3번 곱해 하는 거를. 곱하기를 연속한 횟수 지시. 더하기를 연속한 횟수 지시. 2 곱하기 3은 2를 3번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곱하기. 네? 곱하기를 3번 하라는 거고, 이거는 더하기를 3번 하라는 2를 3번 더하라. 자, 그러니까 반대는 빼기고, 이건 나누기고, 반대는 로그예요. 그러니까 빼기를 연속한 게 나누기예요. 나누기를 연속한 게 로그고.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는 역함수고, 곱하기에 나누기도 역의 관계고, 그래서 역수할 때 뒤집어서 곱하는 거고, 더하기 빼기도 역의 관계라, 더하기는 오른쪽, 빼기는 왼쪽을 나타내줘요. 자, 이렇게 보면 많은 수량을 다루기 위해서, 더 많은 수량을 다루기 위해서, 더 많은 수량을 다루기 위해서. 자, 요거는 선이고요. 요거는 면이고요. 요거는 입체예요. 여기는 1차원이고, 요거는 2차원이고, 이게 3차원이에요. 이런 수리논술을. 내 거 녹화된 게 이런 거니까 자녀들 보라고 그랬거든요. 네. 재미로. 네. 이 정도로. 네. 일정한 단위로 묶어서, 수량을 묶어서, 네. 묶어서, 몇 개씩이요? 2개씩. 자, 2 곱하기 3은 6이죠. 네. 2, 4는 8이고. 네. 그래서 2는 똑같고, 여기가 x가 붙으면 답이 y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걸 y는 2x로 쓰면 함수가 돼요. 그래서 구구단만 제대로 외우면 1차 함수가 끝나서 중2까지가 끝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점을 찍는 거예요. x, y, 3, 6 이렇게. 그래서 y는 ax 이렇게 해서 a 이 일정 양씩 묶어서 단위로 묶어서 이게 기울기예요. 몇 개씩 묶느냐. a 개씩. 그래서 3단위면 3, 1은 3, 3, 2, 6, 3, 3은 9 하면 이 x, y, 1은 2, 1은 3, 2는 6, 3은 9 이렇게 해서 점을 찍은 다음에 쫙 직선으로 연결하면 y는 3x라는 그래프가 나와요. 네. 자, 그래서 뭐라고요? 덧셈의 반복이라고요. 그래서 씩이라는 단어가 곱하기예요. 몇 개씩 이렇게. 그래서 묶어서 세는 거예요. 그래서 10진법은 뭐예요? 10개씩 묶어서 전진하는 방법. 2진법은 2개씩 묶어서 전진하는 방법. 그래서 묶어쓰기가 진법이에요. 이게 효율적 전달이고 자리값만 알려서 진법. 자리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0승은 10진법. 10의 1승은 한 번 묶은 거. 이거는 2번 묶은 거. 이거는 3번 묶은 거예요. 10을? 예. 네. 그래서 요게 자릿수예요. 지수고. 아, 이 곱하기 연속이고. 아, 네, 자릿수. 이게 점으로 치면 1보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10분의 1, 100분의 1로. 그래서 자리값, 진법을 나타내주는 거고 묶어서가 진법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써있는 건 엄밀하게 얘기해서 다 수학이에요. 네. 근데 이 유아교육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겠지. 자, 빼기를 하는데 수부터 수를 거꾸로 센다. 거꾸로 왜 빼내야 되니까 전체에서 제. 그래서 등분제. 똑같은 걸 3개씩 빼라. 등분제. 그게 나누기예요. 3개씩 나누라고? 3개씩 뺀다고. 빼는 거. 그게 나누기라고. 아, 네. 자, 9개가 있는데 3개씩 빼면 몇 번 나눠요? 3번이요. 네. 그러니까 자, 3개씩 빼면 뭐라고요? 3번. 그럼 3개가 있어요. 몇 번? 곱하기 3. 3번. 네. 그러면 몇이라고요? 9.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반대가 곱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가 있어요? 3번. 이게 횟수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4가 있는데 이걸 2분의 1번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이 아니라 2. 예,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분수 나눗셈도 순식간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횟수라는 걸 어마어마하게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수가 이게 2의 3승이 횟수다 그러면 2의 3승에다가 2의 4승 하면 뭐예요 답이? 2의 7승? 왜요? 횟수만 더하면 끝이네. 네. 이게 이 지수 법칙도 한 3분도 안 돼서 다 배워요 애들이. 어렵게 학교에서는 어려운데 그죠? 네. 자 어쨌든 자 5 빼기 3인 경우에 5에서 뭐라고요? 5 빼기 3은 5에서 그래서 앞으로 예. 네 4, 3, 2. 이런 거 수직선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네. 여기에 0 더하기 5 빼기 3이에요. 0에서 플러스가 생략됐으니까 5가를 갖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왼쪽으로 3칸을 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돼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리는 게 요즘은 시험도 나와요. 저는 이렇게 그렸는데 3, 2 이렇게 3칸 앞으로 5에서 3칸을 왼쪽으로 가면 2예요. 네. 나눗셈은 뭐라고요? 일정한 양을 가지고 동들하게 나누기. 이게 뭐라고요? 등분제라고 그래요, 한자로. 뭐라고요? 등분. 등분제. 일정하게 나누어 본다. 그러면 나누어 보는 게 등분, 나누는 거고. 등분제, 여기 써있네요. 써있네. 15개를 4사람에게 똑같이, 그러면 몇 번, 몇 개씩 줄 수 있냐? 15를 3사람에게. 그러면 5명. 3을 5번 하면 15. 5를 3번 하면 15. 그래서 이 교환 법칙이 가능한 거예요. 같으니까. 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몇 개씩 가질 수 있냐? 반복된 뺄셈 전략, 중복 덤핑 전략. 네, 여기까지 할까요? 이것도 수학인데. 도형도 수학이고. 도형하고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공간하고 패턴하고. 공간, 패턴 다 수학이네. 네, 다 수학이에요 이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